안녕하세요. 산뜨대의사 원영석입니다. 그동안은 제가 특정한 주제를 이제 놓고 그걸 이제 설명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산뜨대의사 채널 구독해 주시는 분을 직접 이렇게 모셔가지고 한번 대화 형식으로 자연스럽게 질문하고 답하는 형식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처음이라 저도. 자, 오늘 와주신 산뜨대의사 구독.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그럼 어떤 게 제일 좀 요즘에 고민거리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제가 원래 생리불순이 되게 심한 편인데 가끔 이제 하혈을 할 때가 있어요.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나 네네. 뭐 원인 모를 하혈을 할 때가 있는데, 이게 생리 주기가 일정하지 않다 보니까 생리혈인지 부정출혈로 인한 혈인지 그게 구분이 안 가더라고요. 그거의 차이가 궁금해요. 우리가 생리 주기라는 게 사실 호르몬의 그 분비가 이제 리드미컬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 리듬이 깨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잠을 늦게 자고 아침도 거르고 뭐 급하게 또 출근을 해야겠죠. 뭐 그러면서 주말에 푹 쉬나요? 네, 이제 너무 쉴 때는 많이 쉬고 안 쉴 때는 그러니까 아예 놀 때는 그냥 놀고 네. 그냥 집에 있을 때는 푹 집에 있으시는구나. 이제 그런 것들이 생활의 리듬이 깨지면서 호르몬의 주기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배란이 잘 안 되게 되겠죠. 그럴 때는 병원에 와서 정밀하게 악과 같은 이유가 있을 수 있으니까 검사를 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은 이제 정상적인 생리는 어떠냐? 사실 생리가 불규칙하신 분들은 이게 생리인지 부정출혈인지 잘 모를 수도 있겠죠. 생리는 본인이 일단 알아. 생리 전 증후군이 있는 분들은 생리하기 전에 느낌이 있잖아요. 그리고 생리할 때 생리통이 좀 오고, 또 생리혈의 색깔이 있잖아요. 약간 검붉게 나오죠. 그리고 보통은 첫날은 양이 이렇게 많지는 않죠. 그죠? 둘째 날 양이 많고, 그러다가 양이 점점 줄고, 짧게는 3, 4일에서 길게는 일주일 정도 하고, 평균 5일 정도 하는데, 그런데 부정출혈 같은 경우는 평상시보다 양이 많았다. 아니면 색깔이 너무 빨갛다. 평상시 있었던 생리통이라든지 생리전 증후군, 뭔가 그런 느낌, 그런 게 없었다고 한다면은, 그럴 때는 아무래도 생리가 아닐 가능성이 많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규칙적인 생활을 하도록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진 않잖아. 이런 식으로 계속 불규칙하게 생활하시게 되면은 체중도 늘고, 지금은 다낭성은 아니지만 다낭성 난소의 제일 큰 문제거리가 뭐죠? 제일 큰 문제는 그 자궁내막 증식증이나 폴립, 자궁내막에 여러 가지 병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당뇨병이 생길 수 있어요. 나는 젊으니까 당뇨병이 안 생기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당뇨병 전 단계죠. 근데 계속 방치하면은 뭐 한 20-30%는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성인병이 되기 전에 미리미리 해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은 오히려 하겠죠. 근데 협박은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럼 부정출혈이 생기는 이유는 혹시 뭔가요? 솔직히 가장 먼저 의심해야 될 게 뭘까? 임신이에요. 임신 가능성이 있잖아. 그죠? 그래서 생리 주기를 따져봐야 돼. 그리고 언제 관계한 적 있는지 날짜를 따져봐가지고 40대, 50대 이런 경우는 임신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럴 때는 출혈이 있으면 오히려 자궁 내막에 암이 없는지 막 이런 걸 걱정해서 검사를 해야 되는데, 한참 이제 성적으로 왕성하고 이제 임신이 아주 잘 되는 시기죠. 임신 가능성을 생각해서 임신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초음파상 아직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임신인데 너무 초기면은 이제 착상된 지 얼마 안 됐을 경우, 아직 아기집이 보이진 않아. 그러나 임신 테스트에서는 뭔가 흐리게 양성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야, 진짜 저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 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문제는 자궁 안에서 나오는 출혈이 아니라 자궁 입구에서 출혈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궁 경부에 폴립 같은 거 있을 수 있어요. 거기서 이제 피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자궁 경부가 헐어 있어요. 실제적으로 자궁 경부가 헐은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 근데 그런 분들이 평상시 보면 냉이 많아요. 특히 관계 후에 출혈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출혈이 아닌 물리적인 출혈일 때 의심을 많이 해야 돼. 어떤 접촉성 출혈이라고 하는데, 그런 접촉 시에 이제 출혈이 있으면 혹시 자궁 경부가 헐어서 그런 거 아니냐, 아니면 자궁 경부에 혹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가 자궁 경부를 확대해서 보게 돼요. 그리고 생각보다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고, 그런 경우에 치료는 어떻게 하냐? 고주파로 이제 사용을 해가지고 소작을 해요. 태워버리면은 처음에는 분비물도 있고 좀 오히려 출혈이 있을 수 있는데 나중에 한 5주 정도 지나면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자궁 경부압이 일으키는 바이러스 같은 게 자꾸 감염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도 좀 예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가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지금 먹고 있는 약이 뭐냐? 피임약을 먹고 있는데 이게 피임약을 제대로 안 먹을 수도 있죠. 전에 응급피임약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응급피임약을 먹으면은 이제 생리 주기가 바뀔 수가 있어요. 뭐 배란 직전에 먹었냐 아니면 초기에 먹었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만약에 피임약을 먹은 지 얼마 안 됐어. 근데 부정출혈이 있을 수 있겠죠. 또 비슷한 예로는 피임을 피임기구를 넣어서 할 수도 있겠죠. 뭐 얼마 전에 이제 그 카엘리나라는 이제 아주 작은 사이즈 루프가 있어요. 요즘에 특히 이제 임신을 해본 적이 없는 경우에 많이 하는데 이런 호르몬형 루프는 자궁 내막에 들어가서 이제 자궁 내막을 얇게 해주고 자궁 내막의 어떤 병적인 문제를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지만 거꾸로 출혈 유발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막 한 달 내내 출혈이 있다.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진단을 내려야겠죠. 그리고 거기에 맞춰 치료를 하는데 그래서 호르몬 치료를 할 수도 있고 다낭성 난소 같은 경우는 이제 피임약 치료라든지 배란 유도제를 먹을 수 있고 또 저번에 말씀드렸던 다낭성 증후군에 특화된 약도 요즘에 그 제품도 나왔죠. 그런 제품도 열심히 먹게 하고 네, 생리 주기를 맞추기 위해서 보통 경구 피임약을 이제 주기적으로 복용을 하잖아요. 그거 외에 혹시 맞출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이미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아시겠지만 생활에 규칙적으로 또 밤늦게 자면은 배고프고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은 또 과체중으로 가면서 인슐린 분비 많아지면 다낭성에 갈 수 있는 원인 제공할 수 있다는 거. 또 중요한 거는 정기적으로 꼭 검진을 해라. 검진을 해서 미리 원인이 될 만한 것들을 초기에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 자, 오늘 이렇게 초대에 응해주셔서 참 감사드리고 좀 이렇게 해보니까 어떠신가요? 좀 이해도 되고 괜찮으신가요? 네. 그 유튜브만 봤을 때보다 대화로 하니까 더 많이 잘 들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좀 건강하고 규칙적으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듭니다. 제가 혼자 하는 것보다는 시청자분하고 얘기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자, 구독, 좋아요, 그다음에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